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파도는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에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22도, 경주가 24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에 좋은 날씨지만 낮 동안에는 햇볕이 뜨겁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이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포항과 경주를 시작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오후가 되면서 울진과 영덕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금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상북도가 요청한 지진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정부가 지진 대비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북구청 건물입니다. 벽면은 쩍쩍 갈라져 위태롭고 사무실에도 계단에도 민원실에도 붕괴 위험 때문에 곳곳에 지지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며 업무를 봐야 했습니다. 지금들 목숨을 건 걸로 그랬습니다. 공공건물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상북도가 내년에 요청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 예산 425억 원을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북도가 신청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용역비 5억 원과 포항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용역비 3억 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도 지금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수차례 저희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또 전문가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은 경주 포항 지진이 잇따르자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 아래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왔을 때는 대통령 휘하에 그 국무총리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국회의원들까지 와서 최대한의 그 후원을 주겠다, 또 배려를 하겠다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포항 지진 이재민들은 벌써 9달째 텐트와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언제 지진이 다시 올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정부가 지진 관련 예산을 모조리 칼질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6명이 메르스 확진자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경북은 2명으로 1명은 실거주지가 인천인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고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주민 1명은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밀접 접촉자는 없고 메르스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내국인 3명과 외국인 1명 등 4명이 일상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새로운 노동조합 법률지원단이 결성돼 포스코 내부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 새노조 법률지원단은 무노조 경영 50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행위에 대해 앞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새노조 법률지원단은 경북노동인권센터와 금속노조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 5개 단체 소속의 변호사와 노무사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됐습니다. 1,600억 원을 들여 만든 포항운하가 꽃밭으로 전락했습니다.
포항을 세계 4대 미항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밑그림은 온데간데 없고 상업용지는 4년이 넘도록 빈 땅 신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착공 2년 만인 2014년 완공한 포항 운하. 형산강에서 죽도시장까지 1.3km 물길을 복원한 사업으로 포항시가 500억, 포스코 300억, 한국토지주택공사 800억 등 1,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포항운하 홈페이지에는 포항을 세계 4대 미항으로 만들어 해양 레포츠와 의료 관광을 연계해 철의 도시에서 환경과 관광 도시로 거듭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청사진은 안타깝게도 아직 미완성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과 죽도시장, 송도를 지척에 두고 있어 부동산 가치는 매력적이지만 상업용지 개발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한과 강과 운하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최고의 천혜 요지인데도 포항시가 지금 아이디어가 지금 부재한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운하 관리팀까지 만들고도 단순 유지 관리 업무만 하고 있다가 상업용지를 황무지로 방치해 민원이 생기자 꽃을 심어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구상입니다. 포항시는 대기업을 접촉해 보았지만 땅이 협소하고 제반 여건이 좋지 않아 투자를 꺼린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비 촉진 지구에 묶여 온갖 불편을 감수해온 주민들은 실망감이 큽니다. 타 지역의 예산을 빼서라도 오배수 공사를 재정비 촉진 지역부터 먼저 해주겠노라 해놓고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고향을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완성한 운하지만 뒷심이 부족해 당초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해 가지고 구도심을 발전을 시킨다고 전 시장님이라든가 약속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그게 아마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천혜의 자원조차 활용하지 못하면서 포항시는 두호 마리나나 해상 케이블카 등 기약 없는 사업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2019학년도 대입수능 원서 접수 결과 대구 경북 전체 지원자 수는 5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한 전체 모집 정원은 6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수험생 수보다 10,000명 이상 많아 경쟁률은 0.85대 1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지역 수험생들이 서울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 대학들은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시 모집 전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교과 성적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55%, 비교과, 교과, 면접 성적을 종합적으로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 32.5%, 논술 전형 5%, 실기 전형 7.5%입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강점이 있는 전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람찬 활동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정말 나를 드러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적었고요. 수시 모집 지원 카드는 6장,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신, 적정, 안정 지원을 같이 해야 합니다. 6개의 카드를 전부 쓸 생각은 아니고 한 4개 정도를 쓸 생각인데 그중에서 이제 한 2개 정도는 논술 상량 지원을 해서 낼 생각이고 2개 정도 이제 제 적정선에 맞춰서 낼 생각입니다. 수시에는 수능 시험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를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시 모집에 좀 무게 중심을 두면서 또 수능에도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도 여전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수시 모집을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수능 실력으로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 파악한 뒤 수시 모집의 지원 범위를 정해야 수시 모집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대학들도 어제부터 2019학년도 수시 전형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포스텍은 창의 IT 융합공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구분 없이 무학과 단일 계열로 300명을 서류와 면접으로 100% 선발하고 한동대도 100% 자율전공 방식으로 771명을 수시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의학 계열을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해 1,384명을 수시로 선발하며 포항대학교와 설린대학교는 전체 신입생의 90%를 수시 1차 모집에서 뽑을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원전 해체 산업 성장 거점 마련을 위해 원전 해체 산업 지역 기반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20여 개를 타겟 기업으로 선정해 원전 해체 기술 전문 기업으로 육성 지원합니다. 또 도내 원자력 관련 학과에 사업비를 지원해 원전 해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전기와 기계, 금속 산업 등의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지원하는 출입국 사무소. 경북 북부에는 정식 사무소가 없어 매주 간이 이동 출입국이 안동시청에 차려지는데요. 그런데 이 안동 이동 출입국이 내년부터 폐쇄될 예정이어서 경북 북부 외국인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3시, 안동시청 민원실 한 켠이 외국인으로 북적입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과 체류기간 연장 등으로 매주 한 번 문 여는 이동 출입국을 찾은 겁니다. 이렇게 오는 외국인은 매달 200~300명에 달합니다. Andong Immigration Office is very convenient for all the foreigners in the area. 그런데 사전 방문 예약제를 본격 시행하라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안동 이동 출입국이 폐쇄됩니다. 필요한 시간에 딱 예약을 하면은 그 시간에 그냥 와서 바로 업무만 보고 가시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대구 사무소도 이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이에 따라 경북 북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내년부터 업무를 보기 위해 대구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It would be kind of inconvenient for me to have to go all the way to Daegu. I don't drive, so I would either have to rely on somebody taking me or the bus. 안동 이동 출입국이 관할하는 경북 북부 7개 지역 거주 외국인은 올해 4,500명 정도로 4년 동안 9%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여 불편을 겪는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들이 증가됨에 따라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의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히 농촌이 많은 지역 특성상 경북에서는 올해만 400명 가까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들여오는 등 정책적으로 외국인 체류 확대를 유도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최근 남북 공동으로 설립한 평양과학기술대학 관계자들과 워크숍을 갖고 DMZ 인근의 가칭 한동통일센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에선 통일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공약 분야를 비롯해 경제개발, 기업경영 등의 교육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며 한동대는 미국과 유럽 등지의 교수와 기업인 등의 동참을 구하고 관계당국의 협력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기 폐쇄를 결정한 월성 1호기에서 발전용 원자로의 연료를 빼내기 시작해 폐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주민 의견 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조기 폐쇄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한수원은 지난 3일부터 월성 1호기의 연료를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를 내년 1월까지 빼내게 됩니다.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6월 15일 조기 폐쇄를 결정하자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은 연료 인출은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료를 인출해서는 사용후 연료 저장소에 보관하면 저장소 냉각 설비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안전성 확보가 용이합니다. 한수원은 연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내년 6월에 원안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원전 해체까지는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전과 가장 가까운 양남면 5개 마을과 양북면 간포읍 주민들은 의견 수렴 없는 조기 폐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수원 이사에서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는데 주민과 동의 없이 결정을 내렸다는 데 대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시 의회도 월성 1호기가 조기에 폐쇄되면 법정 지원금 등 432억 원을 못 받게 된다며 영구 폐쇄를 수용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과 조기 폐쇄,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570여 개 상장 기업의 하반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10.6%만 공개 채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은 67.6%로 중견기업 29.5%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신입사원 수시 모집의 경우 중소기업은 46.9%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38.4%, 대기업은 11.8% 순입니다. 축의 중등축구연맹전 우승을 차지한 안동중학교 축구부가 한국 대표 자격으로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컵 대회에 초청됐습니다. 12월 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을 홍석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제철에서 폐막한 중등축예연맹전 2학년부에서 안동중학교가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5년 전 첫 대회 우승 이후 해마다 4강에 오르며 2학년부에서만큼은 전국 최강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승팀에 주어지는 스페인 유소년 대회 출전 자격도 얻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12개 나라가 초청됐고 스페인에선 대회 주최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해 명문 클럽 소속 유소년 팀이 대거 출전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우승해갖고 나가는 거니까 그냥 거기서 열심히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 좀 좋은 성과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담되기도 하고. 12월 스페인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한국 유소년 팀의 축구 실력을 유럽 무대에 제대로 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세계 축구의 어떤 흐름이 어떤 건지를 이 어린 선수들이 경기를 뛰면서 많이 좀 배우고 또 지도자들이 어떻게 유소년을 가리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를 많이 배우고 돌아오도록. 안동초등학교 축구부가 해체되면서 안동중학교 선수들은 서울과 대전 등 타시도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선수 수급의 불리함을 이겨내고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안동중학교의 도전이 어떤 기적을 또 한 번 만들어낼지 12월 스페인 대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일선 시군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최근 고추 등의 원예 작목을 중심으로 20여 농가에서 40명가량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희망함에 따라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석 달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덕군도 오징어 건조 농가에서 5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해 다음 달부터 해당 어가에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에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22도, 경주가 24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에 좋은 날씨지만 낮 동안에는 햇볕이 뜨겁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이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포항과 경주를 시작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오후가 되면서 울진과 영덕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금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